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자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가 부쩍 늘어났는데 알고 파악을 해보니 종북 세력들이 합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또 헌법재판소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선고를 하면 각하로 결정이 될 것이고 다음 주로 미뤄지면 기각으로 결정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집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자 지난 주말 탄핵 찬성 집회 참가 숫자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온갖 쇼를 벌여도 10,000명 선을 조금 넘을까 말까 그 정도 보통 집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경찰 추산으로 40,000명에 달했습니다. 갑자기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수가 급증을 했는데 좌파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결집한 결과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집회 규모에 따른 좌파들의 위기감은 진작부터 감지돼 왔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가 합류하면서 서울과 전국 대도시에서 동시자발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좌파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왔지만 집회 참가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참석을 호소하고 또 민주당 갤러리에서도 대표님이 호소하신다, 이런 글까지 올라왔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집회는 이전 집회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숫자의 좌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또 곧이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모조리 기각되자 이재명이 지난주 찾았던 곳은 친북, 종북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농성장이었습니다. 역시 이재명은 종북이고 친중이고를 가리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지도부의 간첩이 덕실했던 민주노총도 끌어들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김정은을 훨씬 신뢰하는 진보당을 비롯한 종북주의자들도 모두 동원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말 그야말로 영끌했던 것이 경찰 추산 40,000명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자유우파의 광화문 집회를 38,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좌파들이 지난 주말 집회에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이 몰려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광화문 집회보다는 결코 많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다소 오버해서 추산을 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탄찬 집회에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맞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이 어떤 집단인지를 확신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온갖 사드나 광우병,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온갖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들을 확산시켜왔던 괴담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김정은과 훨씬 가까운 세력들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인 촛불행동은 이재명의 꼬봉인 김민석의 친형 김민웅이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종북 세력이죠. 민주당은 촛불행동과는 진작부터 행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번 좌빨들의 집회가 보기 드물게 성황을 이뤘던 것은 민노총의 역할이 컸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민노총이 13,000명이 모였다고 하니 규모를 부풀리는 데는 최고의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노총은 집회 참여를 하면 교통비를 준다고 밝혔었는데 정치 집회에 노조비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댓글들을 보면 집회를 참석하면 일당은 180,000원이고 집회에 불참하면 벌금이 70,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자면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참석하지 않는 기회비용이 250,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180,000원씩 10,000명만 해도 18억 원입니다. 민노총이 아무리 정해놓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연 노조비로 다 충당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다른 데서 들어온 돈은 없을까? 민노총 간부 가운데 과거에 간첩이 수두룩했었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이들 간첩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 퇴진 구호를 직접 내려보내는 등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왔음이 간첩들의 공소장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공작금도 지원해왔을 것입니다. 이번 집회 동원비에도 그런 공작금이 흘러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민노총이 집회에 대대적으로 참여하면서 탄찬 집회의 규모가 커졌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집회 이후 댓글들에는 건설노조조합원인데 민주노총에서 집회에 참석을 안 하면 같은 조에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북 집회 논란이 지금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첩 세력 민노총이 야당의 전위대 역할을 했는데 민노총 지도부에는 명백한 반국가 세력인 간첩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경기동부 연합 출신인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주말 집회에서 우리의 외침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윤석열 파면을 명령하도록 목소리를 높입시다라고 외쳐댔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100여 차례의 지령을 받고 활동해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조직 담당 간부는 양경수는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보고했던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첩이 추천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일지는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이러니 민주당을 향해서 간첩 세력과 손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심판에 같은 뜻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집회였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간첩이라고 할지라도 탄핵에 찬성만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탄핵 심판 최후 진술할 때까지 시종일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종북 반국가 세력들과 손잡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경복궁 앞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확산 중입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해당 집회 영상을 촬영해서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기 때문인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여행객으로 가정하기도 했는데 돈 문제가 거론되면서 집회에 동원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린 SNS 내용을 보면 한국 여행 마지막 날 특별한 행여를 만났다는 글과 영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 영상의 댓글을 보면 한국어 번역 기능도 있었는데 이를 누르니까 매주 있고 급여도 있고 낫지 않아요 라는 글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중국인은 집회 현장 곳곳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중국인 관광객인지 아니면 관광객을 가장한 집회 알바 참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중국어를 쓰는 다수의 무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번 탄핵 찬성 집회 초반에도 중국인들이 대거 동원됐고 논란이 되자 중국 대사관에서 논평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중국 대사관은 지난달 26일 공식 SNS를 통해서 일부 집회에서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은행들도 나타나고 있다. 현지 법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현지 집회와 거리를 유지하고 스스로에 대한 보호의식을 강화해달라. 집회가 열리는 곳 인근에 머물거나 관망 또는 촬영을 금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이를 전파하지 말아달라고 중국인들에게 이례적으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인들의 SNS 사진과 글은 대사관의 이 같은 지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도 중국인들이 대거 동원됐고 반미 집회에서도 중국인들이 동원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주말 집회에도 좌파들의 연끌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퍼블릭은 중국인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인들의 SNS 계정에 대해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인 소식통은 해당 영상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계정 주인이 일부 게시물을 삭제한 것 같다.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 상황을 살피려는 의도가 있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공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국 내 정보 요원을 통해서 수집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인이 대한민국의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추방 사유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지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 예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볼 때는 이번 주에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다면 각하로 결정이 날 것이고 다음 주까지 미뤄진다면 기각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적 흠결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각하가 불가피한데
좌파 재판관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아시아투데이 오늘 보도입니다. 좌파 재판관들 가운데는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세 사람이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8명은 지난주 매일 평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쟁점들을 논의했는데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은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 맡고 있습니다. 평일은 문형배가 아닌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주관을 하는데 정 재판관은 법리 판단이 세밀한 원칙주의자로 평소 법리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한 뒤 헌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에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지적됐던 만큼 성급하게 인용 기각 결론을 내기보다는 8명 만장일치 각하를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는 관측이라고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형식 주심의 만장일치 각하 밀어붙이기를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세 사람이 따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합의가 된다면 8대0 각하로 결정이 날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합의를 못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표결로 기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주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선고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하가 되건 기각이 되건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의 복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